한국형 전투기 KF-X의 스텔스 외형이 지난 3월 1일 공개됐습니다. 끈질기게 20년을 버티며 한국의 한을 풀어줄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이제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초로 출고되는 CJ 1호기는 현재 약 93%의 공정을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동체를 비롯해 80여 개의 주요 부품은 국내 자체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우리 기술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입해 현재 39%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은 이제 65%를 넘기게 됐습니다. 훈련 체계는 90%까지 국산화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국내 업체만 800여 곳에 이릅니다. 따라서 KF-X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연구원에 따르면 KF-X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9천억 원, 기술적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F-X 한 대 가격은 약 8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KF-X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500대가량의 수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KF-X의 수출 가능 국가들은 어디가 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KF-X가 본격적인 활약을 벌이게 될 2030년대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전투기는 F-16V 바이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록히드 마틴은 F-16 바이퍼를 21세기 최종 진화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F-16V에는 AN/APG-83 A사 레이더와 최신형 임무 컴퓨터, 글래스 콕핏, 자동지상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채용해 4.5세대 전투기로서 가장 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형 무장까지 인티하고 있는 상황이라 KF-X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도 F-16V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20년까지 부품 수급이나 소프트웨어 지원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KF-X의 수출 가능 국가들은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방산무기들의 위력을 실감한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3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한국 방산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어 가장 유력한 수출 대상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지 러시아 수호-27의 중국판 개량 전투기 J11과의 경쟁에서 실전 스펙에서의 우월함을 인정받는다면 의외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최대 부유국 중 한 곳이며 2018년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중동 국가 가운데 한국의 핵심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방역 능력에 힘입어 한국에 공식적으로 81개국이나 진단키트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최우선으로 고려한 4개국이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인 점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UAE는 자국에서 개최된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IDEX에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1000무를 조달하기 위해 하나 디펜스와 29억 5,500만 디르함, 하나로 약 9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000무의 조달 비용이 저렴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산 HIMARS나 자국산 자하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1000무 수출은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1000무 외에 조달 계약을 맺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산이나 자국산을 버리고 한국산을 택할 정도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방산무기를 신뢰하며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외의 복병 영국입니다. 애초 영국은 138대의 F-35를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F-35는 항모에서 운용할 F-35B 48대만 조달하고 나머지 90대는 아예 전량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은 예산으론 자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 여력을 집중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국은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 전투기 운영비를 낮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유로파이터 24대도 조기 퇴역 처리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공군력이 노후화될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제공력 손실이 커진 상황이라
급한 대로 미국 중고기로 채워야 할 상황입니다. 라팔은 함재기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딱히 구매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5세대급 전투기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4++급 전투기 개발에서 생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멈티 기능이 스텔스기보다도 더 핵심 요소로 등극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인기의 존재가 KF-X 판매 전략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KF-X에 멈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방위 산업 기반이 확보된 국가들로서 절충교육 제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과 방산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들은 러시아의 수호이 30MK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한데 KF-X가 그 자리를 메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과의 전투기 협력 사업에서 미납금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KF-X에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 예상대로 구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주는 시제기 수가 극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 대를 생산하는데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제기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자금이 부족해 구매하고 싶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을 구매하는데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투기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인도는 수호이 57 공급에 대해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칫 인도에 판매했다가는 기술 유출되기 딱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KF-X 시제기가 완성되고 내년 7월 첫 비행에 나서게 된다면 예상외의 국가들이 구매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한국 전투기 사업 성과에 배아픈 일본은 열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박한 한국 전투기 사업에 대한 일본의 SNS 반응을 살펴보면 지금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설령 실용화한들 별 성능이 없다는 것을 인도네시아도 알았기 때문에 손 뗀 거지. 혹시 진짜 종이 비행기는 아닐까? 비행도 불안정한 기술 후진 국가에서 어떻게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어? 라는 갖가지 열폭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폼잡으며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희망은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의 글로 조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